이 통제는요, 더 이상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우려가 아닙니다. 최근 에포크타임스 보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중국 국가안전부가 히토류, 반도체, 드론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 데이터 자체를 기밀급 국가기밀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기술 격차나 약점이 서방에 노출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날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에서 혹은 중국과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마주하게 되는 리스크들. 이게 예전처럼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과, 법률 문제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야말로 거대하고 복합적인 리스크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신장 위구르의 인권 위기를 시작으로 중국의 반간첩법 확대, 국가 기밀과 공급망 문제, 기업들이 처한 딜레마,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까지 쭉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면에 있는 인적 희생, 바로 신장 위구르 인권 위기부터 짚고 넘어가죠. 숫자부터 하나 볼까요? 무려 100만 명입니다. 2021년 영국 의회 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하는 수치인데요. 2017년 이후로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과 소수민족들이 신장 지역의 재교육 수용소로 강제 이송되었다는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의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게 단순히 수용소 안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8만 명. 이 숫자는 국가 주도의 이른바 신장 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신장을 넘어 중국 전역의 공장으로 이송된 노동자들의 수입니다. 다시 말해 이 수용소와 글로벌 상거래가 거대한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게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얼마나 깊숙이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인데요. 무려 82개가 넘는 글로벌 거대 브랜드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나이키, 우리가 매일 쓰는 기업들이죠. 이 거대한 브랜드들조차 자신들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당연히 서구 정부들은 공급망 투명하게 공개해라 하고 압박을 시작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파트, 기업들이 마주한 엄청난 법적 지뢰밭, 반간첩법 확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완벽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바로 그 시점에 중국 법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3년 모건 루이스 법무법인의 보고서를 보면요. 간첩의 기준이 과거에는 엄격하게 국가 기밀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정말 고무줄처럼 쫙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 이게 현실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일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떻게 간첩 리스크로 둔갑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업 입장에선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조차도 이제는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정보 수집조차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된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국가안전기관의 권한은 그야말로 막강해졌습니다. 저 사람 간첩 활동 의심되는데? 이 한 맞으면 누구든 소지품 검사 받고 전자기기 싹 다 압수당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사 권한이 생긴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언제 불시 단속, 이른바 다운레이드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 국가 기밀과 공급망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의 블랙아웃 현상이죠. 이 통제는요, 더 이상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우려가 아닙니다. 최근 에포크타임스 보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중국 국가안전부가 히토류, 반도체, 드론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 데이터 자체를 기밀급 국가기밀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기술 격차나 약점이 서방에 노출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살벌한 상황이냐면요. 그냥 기본적인 광물 가격 데이터나 재고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외국 기업 직원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핵심 광물이나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해외 출국 자체가 막혀버렸어요. 완전히 옴짝달색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기업의 진퇴양난. 바로 투명성의 함정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다국적 기업들을 덮치고 있는 이 모순된 힘. 여기서 그 유명한 진퇴양난, 딜레마가 폭발합니다. 공급망이 깨끗한지 감사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중국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순간 간첩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안 하면 서방국가 법에 어긋나서 철퇴를 맞겠죠. 도대체 기업 보고 어쩌라는 걸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업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을 요구하는 두 거대한 법적 체제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꽉 끼어버렸습니다. 한쪽에선 모든 걸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해 라고 소리치고 반대쪽에선 정보 하나라도 밖으로 새면 다 잡아놓겠다 라고 엄포를 놓는 상황.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죠.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이 지옥 같은 진퇴양난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컴플라이언스 전력을 살펴봅시다. 모건 루이스 보고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생존 가이드를 보시죠. 당장 내부 정책부터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시스템을 분리해서 민감한 데이터는 중국 현지에 절대 두면 안 되고요. 특히 중국 출장 가는 주재원들, 국경 넘을 때 전자기기나 데이터 함부로 들고 가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무조건 확실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기관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다면 이런 불시 단속, 다운레이드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은 필수입니다. 법무팀과 경영진으로 구성된 대응팀은 물론이고요. 압수수색을 당할 만한 전자기기가 아예 없는 이른바 클린룸 회의실을 마련해두는 게 아주 중요한 실전팁입니다. 서구의 강력한 투명성 요구와 중국의 거대한 국가안보라는 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금 국제 비즈니스는 정말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글로벌 공급망은 앞으로도 온전하게 글로벌로 남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던 투명한 자유무역의 시대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요?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작은 단서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